지금 이제 하남시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린벨트가 98.4%에서 1%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 그린벨트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억압을 받으면서 개발하지 못했던 그것이 강점이 돼서 지금 각광받는 그런 도시가 하남시예요. 제가 32살부터 YWC 활동을 했어요. 굉장히 인내심이 커요. 굉장히 많이 잘 참아요. 그 인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더라고요. 존경하는 분들은 참 많지만은 요즘에 우리 장기려 박사님 일대기를 봤어요. 그러면서 참 존경하게 됐어요. 보통 이제 그 존경하는 인물이 사회로부터로만 존경받기도 하고 또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존경받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장기려 박사님은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 다음에 또 그 후손들까지도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삶을 부초쳐서 행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도 닮고 싶어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의정활동하면서 들어온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인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가장 요즘에는 또 저의 좌우명으로 제가 의정활동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내심이 커요. 굉장히 많이 잘 참아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인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더라고요. 화나는 순간이라든가 또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든가 또 소통이 잘 안 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좀 기다려주고 또 상대방이 어떠한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2살부터 YWC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청년기, 장년기를 YWC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YWC 활동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어때야 되는지, 사회 환경은 또 어때야 되는지, 또 지구 환경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정립된 곳이 YWCA예요. 저희 집안이 원래 여성들은 바가지 이상은 들지 못하게 해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곱게 그렇게 자라왔고 또 그런 것을 또 남편도 그렇게 이제 해줬어요. 그랬는데 YWCA 가가지고 완전히 머슴이죠, 머슴. 보통 뭐 10kg 정도는 뭐 무난하게 들고 그 다음에 뭐 계단을 4층을 오르내리고 판단 능력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돈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뭐 이제 뭐 알뜰장터나 이런 거 할 때는 많은 짐들이 나갔다 또 들어오고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진짜 완전히 머슴으로서 이런 그 체력이나 이런 정신력이나 이런 게 그 YWCA를 통해서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정치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방자치 처음 시작될 때 민선시장 뽑을 때 제가 이제 그 인물 보고 선거운동을 하게 됐어요. 치열하게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자면서 밤낮으로 여기 선거운동을 했어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었고 다 욕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남시장 되면 뭔가 하남시가 바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당선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시에 들어와 줄 거를 또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고수를 하다가 최하위급을 달고 그 시장 캠프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고충 처리실이라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직접 민원도 접해보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치인이지만 할 수 없는 건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 많이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정치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알았고 또 제가 할 생각은 못했고 좋은 후보를 발굴해서 내보내는 일, 그래서 당선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좀 소극적이었죠. 그 비례대표 제의를 몇 번 받았는데 그때도 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고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이제 8대 의회 이제 할 때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잘 뽑았다, 비례대표 너무나 많은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감사했고 또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입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고충 처리실에 근무하고 이제 그럴 때 고충 민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맨날 사람들을 좀 피해 다니고 좀 침묵계 같은 것도 다 깨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반갑게 만나야 되고 또 어디든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상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학부모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했는데 여기를 가게 됐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받았는데 예쁜 아줌마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한 번도 예쁘다 소리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네요. 제가 아무튼 회기 때마다 조례 발의를 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창조적인 조례를 만들어내면은 집행부에서 이걸 갖다가 계속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이거는 없다. 이거는 아직 우리한테 이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붕어빵 조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례들을 타시군과 비교해가지고 이제 복지 부분이 열악하다. 뭐 또 산업 부분이 열악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이거 찾아내서 입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니면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너무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안 되어 있었어요. 잡상인들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로 포장이 미비해가지고 또 잘 갈 수 없었던 곳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공평한 길로 다녀야 되는데 그 도로 폭이나 경계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경계턱을 낮춰가지고 스쿠터라든가 유모차도 우리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를 찾아내서 제안했고, 도시가 갑작스럽게 커지다 보니까 지하 안전의 문제들이 각 시군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하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일 먼저 제가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 다음에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 또 한 번 오면 떠나지 않는 도시, 그런 도시 만들고 싶어요. 지금 이제 하남시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린벨트가 98.4%에서 1%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 그린벨트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억압을 받으면서 개발하지 못했던 그것이 강점이 돼서
지금 각광받는 그런 도시가 하남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0%에서 30% 정도 도심화가 지금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도심화가 되어가고 있을 때에 생태 환경적인 방법으로 개발하지 않으면은 하남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조금만 나가면 정원, 집에서 또 조금만 나가면 하천, 또 집에서 조금만 나가면 산이 있거든요. 이런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펼치느냐, 그 다음에 시민들의 사고가 또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제가 시의원으로서 할 일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꿨던 그런 도시는 이 도시마다 이제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들을 정원처럼 가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남시는 하천이 많아요. 이 하천을 그 하천 정원으로 꾸며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제 부분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정원을 갖고 가고 누구나 그곳에서 만나서 소통하고 건강도 누리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는 그린벨트가 98.9%였어요. 그래서 도시가 1%에 형성이 돼 있었던 때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70 몇 프로예요. 그린벨트가. 그래서 많이 풀렸어요, 그린벨트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생태환경적으로 잘 가꾸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교산 신도시니 미사 신도시니 해가지고서는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천을 진짜 철저하게 지켜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녹색 공간들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누구나 행복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도시, 그런 도시가 생태환경 도시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도시하고 원도심이 조화롭게 상생 발전해야 되는 문제,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도심은 사실 신압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넘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미사 신도시나 위례나 가밀이나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앞으로는 이제 교산 신도시까지 될 건데, 지하철도 들어오게 되고 하면서 원도심이, 도시가 이제 뭐 건물도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고, 그 다음에 길도 너무 협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충충해요, 아무튼. 그리고 뭐 전통시장이라고 있지만은 또 그 장보기도 편치가 않고, 그 다음에 도로는 또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주차 공간이 너무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도시에 가보면 그냥 뭐 길도 쭉쭉 뚫렸죠. 뭐 여러 가지 또 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관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또 거기도 부족하다고 말은 해요. 뭐 근데 이것을 조화롭게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원도심에 많은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원도심에 할 수 있는 일이 개인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든가 뭐 SOC 사업 정도로 그렇게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더디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에서 살다 오시고 이제 좀 잘 살던 도시에서 또 이사 오신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 또 안 됐다, 저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너무 또 예민한 그런 그 요구사항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원도심 주민하고 비교해 볼 때는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도심에 살고 80년대부터 살았으니까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 원도심의 복지나 이런 문화 혜택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격차를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신도시와 원도심이 조화롭게 상생 발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이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원도심에는 이제 신도시가 갖고 있지 않은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덕풍시장, 신장시장, 석바대, 그런 시장의 그 전통시장 기능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파는 그 제품들을 좀 더 고질화 시켜가지고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이 전통시장을 보면서 과거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살았던 그런 생활도 이제 추억해 보면서 또 생필품도 많이 구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녀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하나는 하남시에 이제 산들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요, 병풍처럼. 그래서 검단산, 그다음 객산, 이성산 이렇게 이제 쭉 있거든요. 우리 뭐 뒷산도 있지만은 그러한 산에 등산로들이 잘 정비되어 있고 지금도 정비 중이에요. 그래서 요 등산로 같은 곳에 이제 산책 등산하면서 또 소통할 수가 있고, 우리 생태하천, 뭐 덕풍천, 상곡천, 망월천 이런 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도심 그 안쪽으로 흐르는 그 천에 또 자전거 길이나 산책로가 요즘 잘 정비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곳을 생태환경적으로 잘 그 보존하고 발전시켜가지고 그곳에 또 산책하면서 또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곳에서 또 신도시와 원도심의 주민들이 교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되면은 참 좋은 도시이겠다 이런 생각.